정도에서 좀 중장기적인 방안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 회의가 한 40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2분 내로 압축해 주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 시장님 앞에서 그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건 아닙니다. 1분 내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한 20, 30년 정도 고착된 역차별의 그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총리님 찾아뵙고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20, 30년 전에는 서울은 늘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뭐 죄송합니다.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150개 사업에서 한 3조 1천억을 저희가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서울은 국고 보조 비율이 적은데 경기도는 저희보다 항상 많은 다른 지자체와 같은 보조를 받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늘 겪고 있는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습니다. 이 점은 좀 논의 구조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저는 이번 논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와 기재부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방정부하고는 완전히 인식이 다른 얘기입니다. 경기도하고는. 근본적으로 지방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돼서 마무리할 때까지 보다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분권 및 국구보조사업 혁신 TF 운영상 향후 계획이 있어서 매해에 중앙지방협력회에 논의를 좀 보고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타 이 안건에 있어서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조사 등에 대해서 이 문제는 1사분기 내에 입법하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타 문제가 500억으로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700억이 들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예타해서 시간 끌기 하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도 줄여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해놓고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100년 되기도 봐야 되고 700억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럼 490억짜리로 해서 하자. 축소하자. 이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타제도는 1사분기 내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논의하는 이런 재정과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긴밀하게 좀 논의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재부 장관님 말씀 지금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늘 시도 지사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중앙도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돈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요. 이게 진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중앙정부가 더 성과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이 이 혁신의 모멘텀이 되고 성장, GRDP를 올리는 지자체 인센티브를 더 주는 스킴으로 간다든지 이런 스킴으로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데 돈만 더 달라 해가지고는
중앙정부가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 TF에서는 지방도 열심히 해서 GRDP가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고 뭐가 좋아지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 스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돈만 달라 계속 하면은 지금 소비세만 해도 매년 매 정부마다 이 지방 재정이 적다 계속 달라 해서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성장 파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수가 오히려 줄어요. 그러다면은 세율을 올려도 지금 뭐 19.24%를 30% 올린다 하더라도 모수가 줄어들면은 이게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모수를 키우는데 중앙이나 지방이 좀 진짜 이거 성과를 내는데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큰 틀 속에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뭐 이 시사에 의해서 거리가 먼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딱 중간이라고. 예를 그렇게 되면은 우리 딱 중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비를 다 수도권에서 해요. 오히려 지방은 뭐 지방 광역에서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 기회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대전과학기술인 보고대에서 과학기술 강국 도약으로 해서 체계적인 과학경제 양성을 해야 된다.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 카이스트하고 이 협약을 맺어서 영재 학교 설립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적정성, 그냥 이 타당성 조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전 정부 때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2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저희하고 충남하고 대전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같이 했는데 중간 조사에서 저희가 1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걸 전면 재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큰 틀 속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실은 이번에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먼저 사전에 한 데는, 제일 처음에 한 데는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하고 충북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또 그 다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문제 좀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지방에 가서 공약하신 거 있잖아요. 공약한 것은 공무사업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 한 예를 들어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충남 천안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를요? 치의학연구원이요. 치의학연구원. 치의학연구원.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후보 때부터 시작됐던 건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법 제정 문제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법 제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이종문 의원, 그 다음에 뭐 이명수 이런 데 시켜서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공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그런 지방에 공약한 이런 부분들은 공무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 있지만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거긴 한데 네. 그거는 각별히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대통령 후보가 제가 각 지역 공약을 다 기억을 그렇습니다. 못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나름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한 공약들일 텐데 어느 지역이 하겠다고 한 거를 공모로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뭐 물가피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오히려 논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영재학교 얘기는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만들기로 진척을 했는데 지금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는 않고요. 완전히 취소는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재검토, 전면 검토하겠다. 이건 지방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권장하는 일인데. 예, 그리고 저희가요 예산을 반 부담하겠다 아, 그래요? 하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원지사님하고 제주지사님 두 분 하시면 딱 5분 이제 남은 거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강원지사입니다. 우리 시도지사들 모여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은데 오늘 대통령님 모시는 어려운 자리라서 그런지 또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서 그래요?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의 재정을 부담할 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비 쿠폰 그렇게 했을 때 20%를 지방비 부담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막 야 이거 너무 많다 막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10%로 그렇게 됐었죠. 그것도 큰 사실 저희들 부담이었습니다. 빚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그때도 좀 협의 좀 해주세요 막 했는데 이번에 그 농어촌 기본소득인가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훨씬 커졌는데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지방비가 60%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이제 우리는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도지사들도 아마 그런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지방비도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오히려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할 때 시도지사들이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좀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강원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도 다 물어보고 시군이 부담할 때는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기나 이런 절차의 문제인데요. 뭘 하다가 조금 이제 갑자기 저희로서는 갑자기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툭 나오면 이 뒤치다거리 하는데 또 이게 좀 힘듭니다. 뭐 추경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좀 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해인데 그건 하고 싶은 데만 하라고 공모한 것이어서 그건 협의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 집사님까지 하고 요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님께 지난